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소형 세단 A3를 베이스로 만든 고성능 모델 S3인데요 2리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293마력을 낼 수 있는 만큼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A3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S3에도 자연스레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데요. 과연 그런 S3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우디 S3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도어 해치백과 5도어 스포트백, 오픈형 모델인 카브리올레, 마지막으로 세단까지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세단 버전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세단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RS 버전과 달리 S 모델은 디자인에서 크게 성격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S3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A3와 비교해 전용 그릴이 적용됐고 전후 범퍼 정도만 달라졌습니다. 4개의 머플러도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만큼 소형차지만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레드 컬러 캘리퍼로 포인터를 더하기도 했네요. 눈에 띄는 구성으로는 풀 LED 헤드라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썬루프인데요. 저희 앞에 시승했던 분께서 망가뜨리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작동 방법을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실내 역시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스포티한 성격을 가미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디커 스타일로 다듬었고 전용 계기판은 회색으로 변경됐으며 부스트 게이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옵션으로 추가해야만 합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스포츠 시트를 적용하고 실내 곳곳을 무광 알루미늄으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7인치 MMI 내비게이션은 터치패드 다이얼을 통해 손글씨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후동 변속기를 연상시키는 에스트로닉 변속기 모양도 재미있습니다. 이외에 파노라마 sunroof와 전후방 주차 센서 및 후방 카메라 등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뱅 앤 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뒷좌석은 역시 좁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부족하고 센터 터널도 높게 돌출됐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답답해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425리터의 공간을 가지며 2열 시트를 잡으면 88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아우디 S3 세단의 가격은 6,350만원입니다. 경제 모델인 벤츠 A45 AMG보다 150만원 저렴한 가격인데요. 종합적인 퍼포먼스는 어떤 수준인지 주행 파트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한번 달려볼 텐데요. 일단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변속기는 수동 모드를 통해서 통제를 해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지난주에 그 벤츠의 A45 AMG를 먼저 시승했었기 때문인지 뭔가 아주 폭발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A45 AMG 같은 경우도 안정감이 좋아서 이 어떤 스피드에 대한 이 감이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S3는 실질적으로 이 체감적인 가속이 조금 A45 AMG보다 차이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사실 출력 차이만 해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차이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2리터 엔진에서 300마력 가까운 이 출력을 뽑아낸다는 점, 분명히 뭐 높이 살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배기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좋은 면이 살아납니다. 어찌 보면 그 A45AMG가 조금 그 배기 사운드가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이 S3는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시스템, S트로닉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빠른 그런 변속 타이밍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타코미터가 오르내리는 이런 시간만 봐도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점을 쉽게 느끼게 해주죠. 단 이제 자꾸 이제 비교 대상이 A45AMG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A45AMG 쪽이 그 변속, 시프터 업 등을 했을 때 정말 그 빈틈없이 착착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반해서 현재는 조금 느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속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미트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하지만 이제 S라인 자체가 완벽한 고성능의 추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고성능 또한 평상시에 편하게 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쉽게도 제조사 발표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45AMG 대비 1초가량 늦는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차량 컨디션 문제 때문인지 어쨌든 분명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질감으로 봤을 때 코너링 때의 느낌으로 본다라면 사실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수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주 이렇게 좀 운전자를 긴장시킬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좀 아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뭐 이렇게 스키드음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스피드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형인 A3에 비하자면 이 월등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스포츠 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라면 역시나 더 높은 것을 바란다면 역시나 그 RS3 정도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 지난주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A45AMG 같은 경우가 타이어에 의해서 코너링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현재 모델은 뭐 타이어 사이즈 자체는 235mm로 갔습니다.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던롭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네요. 컨티넨탈 역시도 타이어 개발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이어 값 자체는 상당히 높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가격에 맞는 그런 성능으로 하루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S3 혹은 뭐 골프 R, A45AMG의 소비자분께서 조금 더 달리기를 원하신다면 타이어는 분명히 좀 더 상급의 그립이 잘 나오는 그런 제품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륜 시스템, 아무래도 전륜 기반 사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아우디 모델에 들어가는 시스템과는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코너링을 해봐도 뭐 S4, S5 이런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언더가 있지만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존의 그 S 모델들인데 역시나 전륜 기반 사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언더스티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5AMG보다도 조금 더 많은 언더스티어를 느낀다는 점, 또한 서스펜션이 코너링에서 완벽하게 이 차체를 지지해준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조금만 더 누를 수 있다라면 4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언더스테어 라인만 키우면서 조금 아쉬움을 준다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너무 불평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성능을 완벽하게 잠재울 만큼 여유로운 성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드에서 탔을 때, 또한 뭐 고속 주행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트랙과 유사한 그런 주행을 했을 때 버텨주는 성능은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상 이게 S4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소 좀 부족해서 아쉬움을 줬었는데, 네, 그에 비한다면 S3의 성능은 분명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동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초기 냉간실을 비롯해서, 네, 2회까지는 37m대를 보여주었고, 이후부터 이제 소폭 늘어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40m대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차를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또 조금 아쉬운 부분, 네, D 모드, 이제 변속기가 D 또는 이제 S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시프트 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매뉴얼 모드에 있을 때조차도 자동으로 이 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45AMG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에 있을 때는 절대로 변속을 시키지 않았었죠. 퓨얼컷이 들어간 상태로 유지를 해주게 되는데, 현재 셋업은 이제 너무나 이 편의성 위주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소형 모델에서의 빠르기를 논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공식 출시는 안 됐지만 곧 출시될 예정인 골프 R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네, 오히려 이 골프 R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더욱이 가격을 비교했을 때, 네, 벤츠 A45 AMG보다 150만 원 정도가 저렴한데, 네, 150만 원의 차액 가지고는 뭔가 그다지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모델을 택할 때 어떤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 성능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점, 네, 이 점은 이 스포츠 모델로서 굉장한 약점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대폭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행인 것은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가 일단은 비싼 가격을 불러놓고 바로 할인에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S3 같은 경우도 판매와 더불어서 바로 할인에 들어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지 아우디가 그런 정책을 펴기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주고, 네, 어떤 그 정말 최소한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먼저 산 이런 소비자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우디 S3,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는 심플한 계기판, 그리고 네, 이 D컷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밖에 없네요. 스티어링 휠 자체의 어떤 그 잡히는 맛은, 네, 다른 모델보다 낫습니다. 제가 계속 칭찬을 했었던 45AMG보다 난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네, S3로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네, 아우디 측에서 조금 더 그 고성능의 성격을 갖고 있는 RS3를 하루빨리 국내 시장에 이제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평상시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네, 승차감도 뭐 적당히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가끔 조금 빠르게 이렇게 달리고자 할 때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모델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어떤 이 소형급 모델로서의 정말 경쾌함, 어떤 그 짜릿함을 누리기에는 약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S3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주행연비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식 연비로는 뭐 사실 45 AMG를 살짝 능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쯤에서 하는 게 낫겠죠? 네, 오늘 만난 아우디 S3 사실 뭐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시승했었던 모델이 너무 탄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여기서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게 되네요. 물론 RS3라는 사실 그 S라인과 RS라인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RS라인을 통해서 정말 아우디가 갖고 있는 그 스포츠의 본질을 보여주면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도 네, 아우디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을 한 번 더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아우디의 소형 세단 고성능을 지향하고 싶은 네, S3를 만나봤습니다.